안녕하십니까. 미주알 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이상엽 회계사님 모시고요. 저희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PPP론의 탕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를 제가 미리 말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PPP론의 탕감 정말 뜨거운 이슈예요. 예, 그렇죠. PPP론이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PPP론이 도대체 어떻게 탕감이 되느냐. 네. 그런 질문이 계속 있어 왔고, 네. 반면에 SBA의 가이드라인에는 이 정확한 탕감을 공식을 규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그 단어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기간이라든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근데 며칠 전에 이 탕감을 신청하는 신청서 양식이 나왔어요. 오. 그 양식에 그 인스트럭션이 네. 그 설명서가 다 나와 있는데 네.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더 이상 단어가 좀 의미가 모호하다든지 아니면은 기간 같은 거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계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그동안 모호하던 부분들이 거의 다 정리가 된 느낌이고 네. 이제는 뭐 정확하게 네. 말씀을 드릴 때가 된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을 저희가 정리해 드릴 텐데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탕감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지를 못하시고 있는데 저희 75%, 25% 그거밖에는 그렇죠. 아는 게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75%, 25% 지금 홍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75%, 25%를 뭐 지켜야 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종업원들한테 그 페이로를 우선적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그 지급한 금액을 8주 안에 해야 된다든지 네. 네.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네. 지키고 나서 이제 페이한 금액이 토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우리는 탕감 대상 금액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나간 비용. 그렇죠. 그게 전부 다 탕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탕감 대상 금액이 되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어떤 탕감률이라고 하는 것. 실제로 탕감률이 100%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탕감률을 곱해가지고 네. 나온 최종적인 결과가 탕감 금액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자료를 준비한 거 화면에 이제 나오겠는데 예, 예. 이 탕감 대상 금액은 결국은 네. 융자금 중에서 규정된 용도로 네. 규정된 용도가 몇 개 있었죠. 네, 페이롤이라든지 렌트 유틸리티 그리고 이자 네. 그리고 페이롤 코스트와 난 페이롤 코스트. 그러니까 렌트 유틸리티 이자는 난 페이롤 코스트죠. 네. 그 비율이 3대 1 이상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페이롤에 좀 더 많으면 더 좋겠죠. 네. 3대 1, 75대 25가 이제 3대 1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3대 1 이상을 유지하면서 페이를 했을 것. 그리고 만약에 PPP와 EIDL을 동시에 받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네. EIDL에 쓴 용도로 PPP를 쓸 수는 없으니까 네. EIDL에 쓰지 않았었다고 하는 것을 꼭 지켜야 할 것.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유지를 했을 경우에 네. 지불한 총 비용이 네. 탕감 대상 금액이 되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똑같은 예를 들었었는데 네. 페이롤에 6만 불 그리고 난 페이롤 코스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렌트에다가 4만 불을 페이했다고 하면은 네. 원래는 3대 1을 지켜야 되는데 4만 불이니까 3대 2로 페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렌트 4만 불 페이한 것 중에서 2만 불은 탕감 대상 금액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 비용은 10만 불을 페이를 했지만 6만 불 더하기 4만 불에서 10만 불을 페이를 했지만 네. 탕감 대상 금액은 8만 불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게 이제 탕감 대상 금액이고요. 네. 이 탕감률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탕감률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지난 1분기와 이 8주 동안의 비용을 비교를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난 1월, 2월 달과 이 8주를 또 비교를 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테크니컬리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네. 지난 1분기에 종업원들이 있었는데 네. 이 8주 사이에 만약에 그 종업원의 네. 주급이 만약에 줄었다면은 네. 얼마나 줄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25% 이상 줄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네, 그런 부분과 네. 그리고 FTE, 그러니까 Full-Time Equivalent라는 뜻인데 네. 그 직원이 40시간 일을 했으면은 네. 한 명으로 카운트를 하는데 네. 만약에 30시간 일했으면 0.75명이고 50시간 일하면 0.5명이 되고 네. 이렇게 뭐 사람을 반으로 나눈 듯한 느낌이 네, 있어가지고 일한 기분은 시간 안 좋지만 기준으로 따졌어요. 네. 네, 일한 시간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한 사람이 일주일에 몇 시간 일했는지를 소수점으로 표시를 한 것이 FTE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그 FT 넘버가 네. 숫자가 지난 1, 2월 달과 이번 8주 사이에 비교를 해봐가지고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아니면은 줄어들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네. 이거에 따라 가지고 탕감률이 틀려집니다. 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겠지만은 연봉은 25% 이상 줄어들지 않으면 좋은 것이고요. 네. 탕감률은 1이 나오면은 100%가 나올 때 제일 좋은 것이겠죠.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가 저희 클라이언트들도 그렇고 탕감률을 100%로 다 만들고 싶겠지만 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으므로 네. 이 탕감률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탕감 대상 금액에 이 계산된 탕감률을 곱해가지고 네. 나온 금액이 탕감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또 그 잔머리가 돌아가는 부분이 생기죠. 네. 그러면은 탕감료를 1을 못 받고 좀 낮게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네네. 차라리 탕감 금액을 대상 금액을 키우면 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네. 그러나 뭐 아시겠지만 이 융자이기 때문에 융자 금액이 제한이 있습니다. 융자 받은 네. 것보다 더 쓰면 되는 거잖아요. 예, 더 쓰면 괜찮죠. 네. 예, 더 쓰면 괜찮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더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75대 25니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네네. 결과적으로 사람을 더 많이 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결국은 페이책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직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직원들에게 페이책이 끊기지 않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네. 제안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직원들을 많이 고용을 하셔야 되겠죠. 네. 음.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직원들이 복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직원들이 꽤 그럴 수 있어서 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가 요 다음에 또 토의할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일단은 탕감 대상 금액에다가 탕감률을 곱해서 저희가 탕감 받는 금액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고 굉장히 계산이 복잡한데 이거 직접 하시다가 머리 빠질 것 같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탕감 대상 금액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네. 정의 뭐 그동안 사실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네. 탕감 대상 금액은 페이롤 코스트와 난 페이롤 코스트로 구분이 됩니다. 네. 페이롤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월급, 그러니까 샐러리가 되겠죠. 네. 샐러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식당 같은 경우는 팁이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그 뭐 보너스라든지 네. 뭐 임플로이 베니핏이라든지 네, 네.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게 돼 있는데 네. 단순히 이제 월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스케줄 C에서 발생하는 셀프 임플로이먼트 인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샐러리와 같은 페이롤 코스트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만약에 파트너십이라고 하면은 그 파트너가 받아가는 셀프 임플로이먼트 어닝, 그러니까 K1 스케줄 K1의 박스 14A에 나와 있는 네. 숫자라는 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주셨죠. 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다 합친 것이 그 페이롤 코스트의 일부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합친 다음에 그 금액이 1년치로 봤을 때 10만 불이 넘어가면은 제약이 걸리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에 그러니까 8주 사이에 15,385불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그게 1년으로 쳤을 때 10만 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8주 사이에 만약에 내가 2만 불을 페이롤로 가져갔다.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2만 불짜리 체크를 써가지고 내가 가져갔다. 네. 라고 하면은 거기서 2만 불을 가져갔지만은 탕감 대상 금액은 15,384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작년에 네. 그 자영업자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2019년에 내가 그 연봉이 12만 불이었었다고 내가 그러니까 그 자영업 그 수입이 셀프 임플로이먼트 인컴이 네. 6만 불이었다고 한번 쳐보죠. 그러면 작년에, 작년에 2019년에 6만 불이었다고 하면은 네. 한 달에 5천 불의 수입이 발생하는 그렇죠. 것입니다. 네. 결국은 뭐 8주를 두 달로 봤을 때 뭐 5천 불이니까 만 불이 되는 것인데 네. 이분이 만약에 이 8주 동안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두 달 기준으로 보면 만 불밖에 안 되는데 네. 15,000불을 가져가면은 그게 가능하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많이 남았으니까 15,000불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0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가져간 것을 과연 탕감 대상 금액으로 봐줄 것이냐 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논란이 많아가지고 네. 그 지난 5월 초에 SBA 가이드라인에서 이분 아예 확정을 지어서 지금 이 8주 동안의 비즈니스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그런 여부와 관계없이 네. 작년 작년 기준으로 합시다라고 정해버렸습니다. 결국은 네. 지난번에 융자 금액을 신청할 때 그 2019년에 그 셀프 임플로이먼트 어닝을 기준으로 네. 융자 금액을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계산했었던 기준으로
그것을 8주일로 환산을 해서 네. 8주일에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아예 정해진 것입니다. 뭐 합리적으로 결정이 잘 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가 이제 그 네. 8주 사이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급여가 되겠고요. 네. 거기에다가 추가로 네. 이번에는 10만 불의 제약에 걸리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건강보험이라든지 우리 너무 많이 얘기했죠. Qualified Retirement Plan.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Qualified Retirement Plan은 오너가,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10만 불의 제약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페이로를 많이 받아가지고 15,384불의 제약에 걸리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분 이름으로 리타이먼트 플랜에 돈 넣어주는 것은 10만 불의 제약에 걸리지 않고 여기 탕감 대상 금액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던 기준으로 해서 PPP 론을 받았잖아요. 네. 작년에는 저희가 리타이언 플랜 같은 게 없었는데. 있었습니다. 아니, 올해 없었는데. 안 줬는데 예, 직원들한테. 네, 네. PPP 론 받은 다음에 줘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의상. 예. 작년에 그런 플랜이 가동되지 않아서 네. 이 리타이먼트 플랜이 없었기 때문에 융자 받을 때 그런 것들이 감안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네. 2020년 지금 이 8주 사이에 만약에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됐다고 하면은 예, 뭐 정의상 네. 뭐 충분히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non payroll cost가 있는데 네. non payroll cost는 아시다시피 렌트 유틸리티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전부 다 지난 2월 15일 기준으로 2월 15일 이전부터 이미 계약서상 존재하고 있었던 렌트 유틸리티 네. 그리고 융자 이자만 가능한 것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2월 15일 이전에 계약된 것에 그렇죠. 대해서만 새로 계약하는 건 안 새로 되고요. 계약하는 건 안 네. 되는 거죠. 확장은 안 됩니다. 여러 번 얘기해드린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렌트는 그 뭐 건물 렌트만 되느냐 뭐 얘기가 많았었는데 장비 렌트도 되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잘 됐네요. 예. 네. 그 유틸리티에 그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전압이나 인터넷 같은 거 되느냐? 됩니다. 전압이 인터넷도 다 들어가는 거고요. 네. 전기, 수도, 광열비 다 되는 것이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자잘한 어떤 비용들이 다 들어가도록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융자 이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2월 15일 날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융자만 가능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더한 것이 예. 탕감 대상 금액이 되는 것이죠. 네. 전화요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 전화를 비즈니스에 쓰시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그 개인 전화 비용을 네. 비즈니스를 위해서 썼다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도 예. 신청해도. 예. 저희 뭐 일반적으로 만약에 전화기 개인 전화를 비즈니스용으로 쓰신다고 하면은 그 비즈니스 유즈 퍼센테이지에 따라 가지고 50%만 공제를 한다든지 네. 예,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어떤 분이 그 댓글로 질문을 주신 것 중에 네. 그러니까 융자 받은 돈보다 내가 더 많은 돈을 썼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과연 탕감을 예. 융자 받은 돈까지만 탕감을 받는지 아니면 내가 더 쓴 것까지도 어떻게 되는 건지. 네. 네. 그것은 케어스 액트에 정확하게 써 있는데 네네. 융자 받은 한도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융자 받은 것까지 탕감 받으실 수 있답니다. 네. 네. 자, 탕감 대상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탕감률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아까 뭐 간단하게는 설명을 드렸지만은,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우선은 그 셀러리 리덕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FTE 탕감률을 또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네. 샐러리 리덕션 영어로 얘기하니까 뭐 좀 네. 어려운 것 같지만 다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네. 어떤 종업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각 종업원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떤 종업원 A가 네. 지난 1분기 동안에 만약에 10,000불을 벌었는데 네. 1분기는 3개월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3개월 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그 네. 10,000불 벌은 것을 8주로 환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1분기가 12주였었으니까 8주면은 뭐 3분의 2 정도가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그 8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실제 지금 얘기하는 이 8주 사이에 그 직원 A가 벌은 돈을 또 계산을 합니다. 두 개의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네.
차이를 구해서 그 차이가 만약에 지난 1분기에는 10,000불이었었는데 이번 8주 사이에는 만약에 7,500불이었다. 네. 그러면 정확하게 25%가 줄어드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10,000불이었었는데 그게 7,000불로 줄어들었다. 만약에 네. 7,000불로 줄어들게 되면은 7,500불에서 500불이 밀린 것이기 때문에 네. 샐러리 리덕션이 500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감 금액이 500불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 직원이 한 명이 아니겠죠. 여러 명이겠죠. 그렇죠. 예. 각각 직원별로 그것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뭐 저는 절대로 계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예, 직원이 많은 경우에 굉장히 직원, 엄청나겠죠. 이거 직원 500명 이하의 회사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페이롤 소프트웨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갖춰 이제 나올 수 있도록 그 리포트가 아마 디자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계산하는데 이거는 달러 투 달러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금액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지난 1분기에는 있었는데 이 8주 안에는 없어진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럴 경우에 반드시 서류로 문서로써 남겨놔라. 네. 내가 그 직원한테 오퍼를 했든지 지난 1분기에는 있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전화가 받질 않더라.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고 답변이 왔더라. 그런 것들을 문서로 남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서로 남긴 직원에 대해서는 이 샐러리 리덕션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죠. 그나마 또 살아날 구멍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할 때도 저희 손님들한테 그런 문서를 남겨두신 직원들의 리스트를 저희한테 주세요. 라고 아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은 먼저 샐러리 리덕션 파트를 빼고 나서 탕감 대상 금액으로부터 빼고 나서 그 다음에 탕감률을 또 계산을 합니다. 그 탕감률이 FT 리덕션 코어션트라고 하는데 이 탕감률을 계산을 할 때는 또 1분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1, 2월 달 2달을 가지고 합니다. 좀 어렵죠? 예,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 1, 2월 달 또는 전년도에 4.5개월을 쓸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저희는 1, 2월 달이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 2월 달에 아까 얘기했었던 풀타임 이퀴벌런트 FTE 넘버를 구해야 되겠죠. 40시간이면 이상이면 1명. 그리고 20시간이면 0.5명, 10시간이면 0.25명,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FTE 넘버를 구한 다음에, 요 8주 사이의 주간 평균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숫자가 만약에, 원래는 지난 1, 2월 달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12.5명이었었는데, 만약에 이 8주 사이에는 11.2명이더라. 이렇게 계산이 되면 그냥 나누는 겁니다, 두 개를. 나눠가지고, 100%가 아니라 89.6%가 계산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 89.6%를 이 아래쪽에 그림에 나오는 대로 곱해가지고 탕감 금액이 결과적으로 원래는 8만 불이었었는데 8만 불에서 일단 500불 빼고 그 다음에 89.6% 곱해서 71,232불만 탕감을 받는 거죠. 나머지 71,232불에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비용은 그럼 본인이 나중에 갚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융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게 융자가 되면은 이 탕감 굉장히 억울하죠. 그렇죠? 억울하죠. 근데 사실 이자율은 굉장히 낮은데. 네, 이자율은 1%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2년 동안 1% 이자만 가지고 쓸 수 있구나라고 자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그 FT 숫자를 계산할 때 이거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좀 약식으로 하는 방법도 나왔습니다. 40시간이 넘어가면은 무조건 그냥 한 명으로 치고 40시간 이하면은 그냥 0.5명으로 치는 약식 계산 방법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식 계산을 했을 경우에 정식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좀 불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좀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풀타임이 많으면 유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그 파트타임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3일 정도 일하는 사람을 파트타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틀 일하는 사람보다는 3일 일하는 사람이 많겠죠. 일주일에 3일 일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8시간 했을 경우에 0.6명이 되거든요. 그걸 0.5명으로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사실 평균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나 이 8주 사이에 풀로 다 일하지를 않고 일주일만 일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0.1명이나 0.2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0.5명으로 카운트를 한다면 좀 유리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느 한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거짓말로 보고할 수도 있나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에 보면은 페이롤 텍스 보고했었던 것,
그리고 직원 1인당 그 8주 사이에 얼마를 받아갔는지, 지난 1, 2월, 3월 달에 얼마를 받아갔는지 다 나오는 그 페이롤 저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첨부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속인다든지 하는 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상황만 더 여쭤보자면요. 그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40시간 일하는 사람을 10명을 썼는데, 근데 코로나 이후에 다시 복귀 안 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생기는 바람에 그렇죠. 그래서 그 8명으로 줄어들었어요. 2명이 네. 안 왔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40시간이 아니라 일이 많아가지고 50시간씩 일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제가 아까 그 만약에 직원이 돌아오지 않으면 문서로 남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문서로 남겨진 그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탕감률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10명이 8명을 줄었는데 2명은 내가 문서로 남겨놔가지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 문서 남겼습니다. 네. 그럼 10명이 8명으로 줄어드는 그 탕감률도 계산을 안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직원들이 그 2명이 1분기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 8주 사이는 0 아닙니까? 제로인데 그것도 탕감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탕감률은 그냥 100%가 되는 거예요. 예, 100%를 넘어갈 수는 없는 거. 넘어가면 100으로 치는 거죠. 넘어가면 100으로 치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시간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탕감 대상 금액이 8명이 일을 했으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탕감률은 100%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8명이 10명째 일을 했기 때문에 페이롤을 더 많이 분명히 받아갔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탕감 대상 금액이 1.2%가 되겠죠. 그렇죠. 1.120%가 되겠죠. 그리고 탕감률은 100이기 때문에 8명이 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탕감 금액의 계산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탕감 대상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탕감률은 100%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이해가 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세이프 하버 룰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탕감률 계산은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자료가 손안에 다 있어도 그걸 계산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직원이 많을 경우에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이프 하버 룰이라고는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6월 30일 날 6월 30일 날의 직원 숫자가 FT이겠죠, 물론. FT. 그 직원 숫자가 지난 2월 15일 날의 직원 숫자에 비해 가지고 줄어든 게 만약에 전혀 없다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8주 동안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살리든지 어떻게 직원들을 더 고용을 하든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6월 30일 날 당일날 직원 숫자가 지난 2월 15일 기준으로 돌아가기만 했다면은 그 8주 사이에 탕감률이 뭐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아예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탕감률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예. 그 사이에 직원들을 고용을 좀 덜 했다든지 아니면은 직원들한테 페이를 어쩔 수 없이 좀 적게 줬다든지 하더라도 6월 30일 날까지 복구가 되기만 하면은 탕감률은 자동으로 그냥 100%가 되는 것입니다. 와. 일단은 6월 30일 날 사람이 많이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6월 30일 날 그날 길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내가 고용을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 꼼수를 써야 되겠는데요?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말 6월 30일 그날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면 6월 30일을 포함하는 페이롤 사이클에 대해서 나오는 걸로 검사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어찌됐건 이 어플리케이션은 6월 30일 당일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6월 30일 날에 어떤 워크시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종업원들이 누가 일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사실 요즘 식당들은 다 POS가 있기 때문에 거기 종업원들이 누가 일하고 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업원들 이름과 소셜 넘버와 그리고 그 종업원이 일주일 동안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그리고 그 시간을 일했을 때 그 종업원이 받아가게 되는 페이롤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고요. 그 테이블 맨 오른쪽에는 그 종업원이 직접 와가지고 컨펌한다는 의미로 사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인을 해놓으면은 6월 30일 날 이 종업원이 어떻게 일했다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그날 6월 30일 하루에 대해서만이라도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놔라. 이거 뭐 어디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필요 서류에는 돼 있는데 이상하게도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 리스트에는 빠져 있고요. 그러나
예, 그러나 반드시 비즈니스에서 보관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뭐 100% 다 스캔을 해가지고 네. 저희가 보관을 할 생각입니다. 아, 나중에 예. 감사가 나오면은 무섭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대비해야 되니까요. 네. 네. 사실 무르치 장관이 200만 불 이상은 풀 리뷰 하겠다고 했지만 네, 그렇죠. 예. 200만 불 언더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또 이렇게 말을 예, 맞습니다. 유하게 얘기하긴 했어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uncertainty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 네. 이 현재의 경제 상황이 그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 PPP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다가 내가 certify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certify를 만약에 가짜로, 허위로 했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나왔다가 걸리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만 불 이상은 무조건 그 uncertainty 규정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무조건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네. 200만 불 이하는 다들 uncertain한 것으로 판단을 네. 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감사는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무작위로 네. 감사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무작위로 감사 나왔다가 uncertain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uncertain했었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증명을 못 한다고 하면 그건 걸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마치 봐줄 것처럼 예,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감사를 그 용도로 감사를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것일 뿐, 예, 다른 감사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세이프 하버 규칙이 있으면 앞에 우리 탕감률 배운 건 아무 의미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어려운 근데 뭐 계산법을 6월 30일 날 그러니까 그 6월 30일 날 그 세이프 하버 규정을 만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지금 이 8주 동안에 저희 클라이언트들한테는 시간을 무조건 기록을 하세요. 그 시간 기록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다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시간 기록한 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네. 하긴 어느 날 갑자기 막 그 사람들 소셜 번호까지 개인 정보까지 다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사람들을 모은다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가족들 동원했다가 괜히 또 감사당하시면 안 되니까. 네. 자, 그리고 또 준비해 오신 게 예. 있으세요? 예. 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완화된 규정인데 네, 8주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렇죠. 그 8주를 케어스 액트에서는 커버드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8주가 펀딩,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날짜로부터 그 펀딩한 날짜를 포함해서입니다. 네. 날짜를 포함해서 8주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 날 들어왔다면은 8주 후 월요일까지가 아니라 그 전날 일요일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그 커버드 피리어드를 규정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그 어플리케이션에 나온 것은 얼터너티브 커버드 피리어드, 그러니까 다른 그 커버드 피리어드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 예를 들어서 예. 제가 준비해온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네. 예를 들어서 융자 받은 날이 4월 21일 화요일이었었다고 봤을 때 이 네. 사람의 페이롤 사이클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경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네. 그러면은 화요일 날 받았기 때문에 그 전날부터 페이롤 사이클이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겹치는, 네. 그러니까 펀딩 데이트와 겹치는 페이롤 사이클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아. 무시해도 좋고 그 바로 다음번 페이롤 사이클. 네. 그러니까 4월 21일의 경우에 그 바로 다음번 페이롤 사이클 월요일 날은 4월 27일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4월 27일부터 시작해가지고 8주. 그러니까 네. 그 6월 21일 일요일까지. 네. 예,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페이롤 사이클에 따라서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네. 더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네. 펀딩 데이트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더 늦게 시작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네. 네. 펀딩을 받긴 받았는데 지금 비즈니스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돌아볼 수 있는 타이밍, 어떤 여유를 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인커드냐 아니면 페이드냐, 이게 이제 굉장히 그 토론의 대상이 된 그 네. 내용인데 네. 인커드라고 하는 거는 발생한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한 게 인컬드고 페이드는 그 비용을 지불된 지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종업원들의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만약에 일주일 동안 일을 했다고 하면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페이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 8주 동안에 발생한 비용으로 계산할 것이냐, 페이한 날짜로 계산할 것이냐, 이게 좀 어렵습니다. 네. 원본 법안에는 그게 굉장히 애매하게 써 있어가지고 어려웠었는데, 네. 이번에 어플리케이션은 incurred를 쓰든지, 네. paid를 쓰든지, incurred or paid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 둘 중에 하나 그냥 그렇습니다. 결정해서, 예. 네. 그렇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네. paid 날짜로 쓰는 것보다는 incurred, 발생한 날짜로 쓰는 게 더 유리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만약에 4월 20일 날 펀딩이 됐는데 네. 그 바로 다음 날 만약에 페이를 한다고 하면은 네. 그 페이한 것은 그 전에 발생한 비용을 페이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펀딩 되기도 전에 발생한 비용들이죠. 네. 그때는 종업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것에 비해서 만약에 인컬드 기준으로 간다고 하면은 펀딩 되고 나서부터 발생한 비용. 펀딩 되고 나면 내가 열심히 종업원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페이데이를 한번 걸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번 페이부터 네. 카운트하는 효과가 있죠. 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겹쳐져서 네. 올터너티브 페이, 그 커버드 피리어드를 쓰는 방법, 네. 그리고 인컬드 그 쓰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다 겸해서 생각을 해볼 때 네. 현실적으로 프랙티컬리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뒤로 밀리는 효과가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위클리인 경우고요. 네. 바이 위클리인 경우에는 그보다 더 늘어나가지고 네. 약 뭐 한 3주에서 한 5주까지도 더 뒤로 밀리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론을 받아놓고 8주 안에 다 못 쓸까봐 걱정하셨던 분들은 그 걱정을 좀 더 쉴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생겼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 예. 이거 좋은 소식을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럼 제출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롤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이 다 제출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지난 1, 2월이라든지 3월까지의 페이롤과 이 8주를 비교하는 것이니까 네. 그 1, 2, 3월의 자료와 8주의 자료가 다 있어야 될 겁니다. 네. 페이롤 저널이라든지 회계사가 뭐 뽑아서 프린트해드리는 거죠. 네. 뱅크 스테이트먼트라든지 뱅크 네. 스테이트 실제로 체크가 나간 그 흔적이 있는 게 좋겠죠. 예. 예, 뭐 어떤 사람들은 페이롤 정리만 해놓고 체크를 안 써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게 프로드죠.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프로드가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 체크가 실제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리고 이런 워크시트, 탕감을 계산하기 위한 굉장히 복잡한 워크시트 있죠? 네. 그 워크시트를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될 것이고, 네. 그거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기말 페이롤, 그 보고서, 네. 여러분들이 뭐 941 폼이라든지, 조지아 디파트먼트 레이버에 보고하는 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가야 될 거고요. 네. 만약에 아까 세이프 하버, 네. 세이프 하버 룰을 따르기로 했었던 분은 그 6월 30일자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레코드를 네. 구비를 해가지고 제출할 대상은 아닐지라도 네. 반드시 보관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원들한테 리하이어 오퍼를 했는데 돌아오지 않은 경우에 내가 문서로서 돌아오지 않은 그 직원들의 이름과 뭐 네. 이런 내용들을 적어놨다. 네. 그 문서도 꼭 보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난 페이롤 코스트의 경우에 보면은 네. 이 부분은 incurred or paid라고 써 있지가 않고요. 네. 그냥 paid라고 돼 있습니다. payment라고 돼 있습니다. 인코드는 의미가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건 네. 더 어렵거든요, 사실은. 네. 렌트 같은 그렇죠. 경우는 선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선불이니까 내가 페이를 했는데 앞으로 내가 써야지만 인컬가 되는 거잖아요. 네. 8월 8주의 마지막 날 내가 페이한 것을 카운트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페이먼트라고 써 있기 때문에 네. 페이드라고 저희는 인컬드가 아니라 페이드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그 계약들이 네. 지난 2월 15일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계약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는 것이니까 네. 네. 결국은 여러분들이 계약서가 필요할 겁니다. 예, 리스 어그리먼트, 그렇죠? 네. 리스 어그리먼트가 몇 년, 뭐 3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유효하고 있다는 그렇죠. 것. 네. 3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지난 뭐 예를 들어서 한 2달 동안 페이했었던, 3개월 동안 페이했었던 히스토리, 그게 뱅크 스테이트먼트겠죠? 네. 예, 그런 것들로 뭐 분명히 그 증명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리스 어그리먼트 혹시 굉장히 여러분한테는 더 이상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10년 전에 너무 했었던 오래돼가지고. 예, 그거 빨리 갖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없어진 경우는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마 랜드로드한테 가가지고 복사본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리스 어그리먼트 꼭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유틸리티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자 같은 경우도 그 유틸리티도 내가 전화를
갑자기 2월 15일 지나가지고 전화를 놓기 시작했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유틸리티에 냈었던, 맨 처음에 만들었어, 서로 계약했었던 네. 계약서. 네. 만약에 그 계약서가 너무 힘들다면은 하다못해 지난 3개월 동안 페이먼트 히스토리. 네. 2월 15일에 이미 페이먼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네. 하는 증거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융자 이자 같은 경우도 융자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 그 2월부터 그 전에 네. 2월 전에 작년에 우리 비즈니스 좋았을 때 융자 네. 밀리지 네. 않았을 때 네. 예, 그때 페이먼트 했었던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8주간에 이 8주간에는 실제로 페이를 해야지만 탕감을 받는 것이니까 그렇죠. 네. 이 8주간에 그 융자라든지 렌트라든지 이자 같은 것들을 낸 기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뱅크 스테이트먼트. 네. 네, 뱅크 스테이트먼트의 체크가 제일 좋죠. 네. 체크에는 간접적으로 체크 메모에 그렇죠. 어카운트 넘버까지 쓰게 돼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그게 제일 좋고 네. 어떤 분들은 자동이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가치가 체크에 비해서는 체크에 비해서는 가치가 좀 떨어지죠. 예, 가급적이면 체크로 페이하시는 걸 권하고요. 특히 렌트 같은 경우, 네. 예, 그거 체크로 하는 걸 꼭 권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PPP 론 받으시면 그 융자 받으신 돈을 반드시 별도의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셔야 지금 얘기해드린 체크를 쓰던 스테이트먼트를 보던 확실하게 눈에 띄게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별도의 어카운트로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주말에는 문화, 사회, 산업을 체험하는 토크 영어 봉사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매월 150만 원의 장학금과 항공료, 숙소, 건강보험료 및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시민권자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재학생 및 졸업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마감은 6월 1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애틀랜타 한국교육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은 이 탕감 무조건 그냥 75% 대 25% 그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아니라 예, 탕감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라는 게 일단은 설정이 되고 그것에 탕감률을 곱해서 예, 네. 그래서 탕감받는 실제 금액이 나온다라는 거. 탕감률을 계산되는 방법 저희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 탕감률 계산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힘든 분들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룰이 하나 있는 게 세이프 하버입니다. 6월 30일 날 몇 명이 일했냐 FTE로 계산해가지고 네. 몇 점 몇 명 일했습니다. 요거 딱 맞춰서 해주실 수 있으면 그러면은 예,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네, 업주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네. 네, 제가 여기서 홍 기자님하고 방송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네. 홍 기자님을 스카우트하고 싶어요. 이 짧은 시간에 항상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서머리 해주는 게 네, 짧은 대단하십니다. 시간에 서머리는 가능한데요. 5분 뒤에 까먹습니다. 예. 네. 아, 이제 오늘 굉장히 좋은 정보를 지금 이거 정말 제가 어디 다른 유튜브에서는 본 적이 없는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예. 메모 다시 보시기 기억 안 나시면 이 방송 다시 한번 리와이언드해서 다시 보시고요. 네, 그 PPP 론 어렵게 받으셨으니까 어떻게든 탕감 다 받으셔야죠. 네. 네. 이 PPP 론이 거의 다 확정이 돼가지고 어플리케이션까지 나왔으니 네. 다 확정돼 있지만 지금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의되고 있는 내용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좋죠. 예, 홍 기자님이 좀 더 잘 아시는 것 전 같긴 모르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75대 25가 너무 지키기가 어렵다. 네. 원본 케어스 액트에는 75대 25라는 얘기가 없었죠. SBA 가이드라인에 나온 것이죠.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8주라고 하는 것은 원본 케어스 액트에 있었던 있었죠. 것이지만 예. 예, 그것을 너무 지키기가 어렵다. 직원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8주를 예를 들어서 더 12주로 키워주자, 심지어는 24주로 키워주자. 그런 얘기 예, 나왔어요. 예, 이런 얘기가 많이 네. 나돌고 있는데, 네. 지금 하원을 통과한 히어로즈 액트에는 사실은 그 8주를 어떻게 키워주자라는 내용보다는 이 PPP와 그 전에 얘기했었던 ERC가 있지 않습니까? 네, ERC. 예, PPP를 신청한 사람들일지라도 네. ERC도 한꺼번에 같이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자. 지금은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못하게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토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PPP를 탕감을 받은 돈이 과연 세금을 내야 되는 돈이냐, 예, 과세 대상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과세 대상으로 거의 밝혀져 있는데 네. 이 히어로즈 액트에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일단은 상정이 돼 있고 하원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PPP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우리가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뭐 복잡한 규정 때문에 IRS 입장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과세 금액이 됐던 것들이 네. 이번에 그 히어로즈 액트에서는 그분이 아직 뭐 상원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으니까 네. 확정은 아니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리고 뭐 12주나 24주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어플리케이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작성이 막 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 그것을 12주, 24주로 과연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을지는 전 모르겠지만 약간 회의적이지만 분명히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란만 더 키우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네. 예. 그리고 사실 나와 있는 돈 자체가 8주 안에 쓰게끔 설계돼서 나온 돈인데 그거를 더 연장해서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게 물론 아까 저희 얘기한 대로 뭐 직원들이 컴백 안 해가지고 돈을 쓰려고 해도 못 쓰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8주에 쓸 돈을 늘려서 얼마나 더 늘려서 그거를 24주 늘려준다는 건 그건 정말 잘못된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24주 동안에로 하면은 우리가 PPP 융자 받은 돈을 쓸 수 있는 그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겠죠. 그런다고 비즈니스가 살아내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8주에 쓸 돈인데 그거를 24주로 나눠서 쓸 정도라고 그러면 그 비즈니스는 그렇죠. 문 닫을 수준이죠, 사실은. 네. 예, 뭐 그러신 분들은 없겠지만은 네. 이 PPP를 탕감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직원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도 억지로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픽업되고 뭐 식당 같으면 장사가 잘 돼야지 직원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네. 예,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저희는 바라고는 있는데 네. 직원들은 직원들 입장대로 돌아오지 않고 싶은 직원들도 있고 굉장히 네. 서로 어려운 거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주가 다시 복귀하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한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다시 환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그 600불 네, 600불 주는 네, 연방정부에서 주는 그 실업급여요. 연방정부에서 주는 거 환수하겠다고 나올 정도면은 주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실업급여에 대한 사기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실업급여를 사기로 신청하신 꼴이 그런 거 당하지 마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비즈니스에 복귀할 수 있게끔 어떤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집에서만 먹지 말고 식당도 자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자꾸 노는 데 익숙해지면 안 되거든요. 네. 나라 돈 받고 그렇죠. 노는 데 익숙해지면은 좀 네. 죄송한 얘기인데 그것은 결코 예, 빈곤층만 그렇죠. 네, 바람직하지 않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빈곤층만 키우는 꼴이 되고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양극화를 아주 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PPP론 드디어 실체가 드러난 탕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나왔으니까 저희가 오늘 그 내용들을 전해드렸습니다. 탕감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왕 받으신 돈 아주 요긴하게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회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